시작할까요? 네. 내가 본 책은 이 공부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공부하는 삶. 이 공부하는 삶은 그 알토넨 질베르 세르피 앙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름도 길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그 공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 단어만 보면 이거 재미없겠다. 무슨 스트레스 받겠다. 공부 얘기냐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책은 1920년대에 20년대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번역이 한국에는 되지 않았다가 2013년 2월 달에 번역이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그 우리가 생각하고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스터디 또는 진로를 위해서 또는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공부의 개념이 아니고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어떤 본질이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좀 항상 배우고 익히고 그죠? 탐구하고 극복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면 인간 자체가 그냥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생각했었던 공부라는 개념과 이 저자가 얘기했던 그 공부라는 개념은 접근 자체가 틀린 거죠. 그냥 우리 학식을 얻고 또는 그냥 그냥 목적에 우리 또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요건이다. 그래서 이 책의 역사를 좀 보면 이 책이 등장하고 나서 그 많은 그 유럽의 그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학자들에게 읽혀졌던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 삶의 자세를 만들었던 책인데 나는 이 책을 딱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책을 보고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책입니다. 조금 더 좀 빨리 알았었다면 후회되는 거죠. 첫 챕터가 뭐냐면 지식인의 소명이에요. 여기서 던져주는 하나의 그 테마는 뭐냐면 지식인이라는 뭔가?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읽고 느끼고 사고하고 그죠? 행동할 수 있는 건 다 지식인인데 그럼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뭐야? 라고 하는 개념부터 달라지는 거죠. 단, 이 저자는 굉장히 신부님이세요. 굉장히 영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생각들이 약간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들어있긴 한데 그것을 꼭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모든 인간들이 좀 바라보고 얘기해야 될 책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보통 공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보통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되잖아요. 그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마인드,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지식인의 덕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 갖춰야 될 건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연합, 절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공부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구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구성이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성에 대한 우리 보통 미학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인문학 쪽에서 얘기하는 일상성을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연속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자는 하루에 30분 만화의 2시간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한 공부를 해야 된다. 밤의 원리를 좀 받아들이거나 밤이라고 낮과 밤의 기본적인 구성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삶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태도, 마인드, 이상, 상상 그다음에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영역, 공부하는 정신 이러한 것들을 먼저 다 언급한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읽기, 기억하기, 노트하기 근데 그 읽기도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읽어라. 심지어는 많이 읽지 마라. 그 다음에 잘 골라라. 그리고 좋은 저자들을 가까이 두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을 흡수하고 읽는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살면서 많은 책들을 보는데 그 책 만난 그 저자가 얘기하는 그 책들을 내가 읽고 나서 그대로 살아가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난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다음 세 번째가 노트하는 건데 노트 기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메모가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고 뭐 이렇지만 재미난 거는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니까 메모를 어떻게 활용하고 심지어 내 지금 기억나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때 자고 딱 일어난 그 순간에 기억되는 것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그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기억인데 놓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고 갓 깨어났을 때 그 기억들을 놓치지 않는 노트가 여기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주 작은 디테일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 참 재미난 거는 생산적인 작업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글쓰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인, 공부하는 사람은 다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기를 쓰든 메모를 하든 뭘 하든 이거 남겨라. 이러한 것들을 나오고요. 참 겸손은 우리는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또는 자기의 어떤 삶이 좀 새로워지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마라. 네. 우리는 보통 공부라는 거를 자기가 한계에 봉착해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공부의 기본 본질은 능력이 넘어서는 일까지도 하기 위한 공부는 참된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고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의 맛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실용서보다는 좀 이런 것들을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느낄 것이 뭐냐면 이거죠. 공부와 품성. 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이 책의 멋진 멋이 뭐냐면 이거죠. 공부와 품성. 즉 공부를 하는 사람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마지막 결론에서는 품성과도 맞춰져야 된다. 어떤 품성이냐 이보면 이 공부와 삶은 맞닿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는 자세, 듣는 자세 이런 것처럼. 두 번째는 너무 멋있습니다. 쉬는 요령을 알아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삶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쉴 건가도 알아야 참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셋째는 시련도 받아들이는 거. 그럼 이 시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시련 안에도 공부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관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도 그 안에서 공부가 된다는 얘기. 네 번째는 기쁨을 음미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실을 기대하기. 너무 그 멋진 그 얘기들과 내용들이 있어서 그 주옥 같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나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꼭 읽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다 더 기억해내야겠다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읽는 이들마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안에 내용들이 참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상대적 번역도 좀 잘 된 책이다. 책도 가볍고. 단 이 책은 내가 이게 좀 이렇게 뭐예요. 추천을 하지만 한 번에 다, 한 번 읽은 책은 아니다.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읽어야 될 책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 공부하는 삶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